자, 26쪽에 강력도시계획의 의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현대 도시의 특징은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망 연결, 도시공간 연결 등으로 도시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도시의 사이의 경제적 요소가 도시 상환의 의존 상태에 있으므로 인구, 주택, 교육,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행정 관할구역 단위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토지자원, 예산, 인력 등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접 도시 간의 공간구조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접근이 아닌 보다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다음에 밑줄 치면 되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도시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뜻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은 뜻이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게 방향 제시 계획이다 이 뜻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지정이 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것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이 없으면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수립 아예 안 하죠. 예. 그래서 이 계획은 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만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상시 수립합니까? 필요시 수립합니까? 필요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방금 밑줄 친 데 밑에다가 필요시 수립이라고 쓰면 돼요. 늘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수립해라 이 뜻이.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 계획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됩니다. 예. 우리 영랑권 신공항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들었으면은 이 계획을 만들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어디 지금 넣자고 하는 겁니까? 가덕도. 예. 사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가는 이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놓았을 때 신공항을 가덕도에 설치하자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접근성이죠. 이 접근성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노했습니다. 제일 여기 심하게 반대했어요. 경상남 도지사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가덕공항이 결국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접근성을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 도지사가 들고 나왔느냐?
자, 울산광역시에서 인천에 KTX 타고 인천공항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인천공항이 훨씬 빠르죠. 가덕도는 여기요 5시간 걸립니다. 예, 어디서 막히느냐? 부산 진입하자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거의 환상적인 곳이 어딨냐? 녹산공단 앞입니다. 근데 한참 자야 돼요. 차 안에서 일어나고 한 30분 자면 한 100m 갑니다. 예. 그런데 공항을 넣자 하니 울산시든 경상남도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 인천이 더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은 울산광역시에서나 경상남도에서 예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접근성이 없는 공항에다가 울산시에서 거치지는 세금 있죠? 세금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덕도 공항 건설에 돈을 줘야 돼요. 그 뭐 1, 2억 줍니까? 몇 조를 줘야 돼요. 몇 조를. 그러니까 울산시 재정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접근성도 확보 안 돼 있으니까 노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면 신공항을 넣자 가덕도에 넣자 하는데 접근성 이야기는 아예 안 합니다. 왜? 쉬하는 거야. 소음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소음이 없는 공항이다. 그래서 괜찮은 공항이다. 접근성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울산광역시장 지금의 시장도 접근성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예, 그런데 했다가는 박살이 난다. 접근성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이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지. 이걸 설치할 것 같으면 접근성 이야기가 놓아야 되죠. 벌써 어떻게 울산에서 경상남도에서 접근할 건지 이야기가 놓아야 되는데 이야기 없다는 것은 선거용이다 이 뜻이에요. 한번 선거에 이용해먹고 표 좀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선거표 딱 받고 난 뒤에 접근성이 없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뻔하죠. 뭐 안 봐도 불이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가덕도에 만약 공항을 넣는다 하면은 자 제대로 넣는다 미래 넣어야 돼요. 자, 여기에 자 이쪽이 이제 부산 쪽이죠. 여기가 어디? 창원 쪽이고 여기가 김해시 쪽이에요. 자, 여기에 가덕도가 있습니다. 자, 공항을 여기 넣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 가덕도 앞바다 여기에다가 자,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오려면 접근성을 갖춰줘야 되죠. 예, 그래서 남해안 쪽에서 전라도 순천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야 돼요. 가보면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거가대교 들어봤죠? 그 목적으로 닦아놓은 거예요. 자, 창원시 쪽에서 저 서부 경남이라는 건 진주 아시죠?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많이 닦여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김해시 북쪽으로 김해시 북쪽이면 저 어디입니까? 밀양시 들어봤죠? 쪽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해안도로 닦아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오도록? 양산 울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이것만 이렇게 해야 접근성이 갖춰지죠. 그 울산에서 이 고속도로 1시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KTX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KTX도 들어가야 돼요. 자, 주변에 여러 가지 공단들도 들어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니까 이 일대가 개발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중심과 경상남도 중심으로 자, 이 광역도시계를 만들어야 이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신공항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이 광역도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가지고 보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보시면은 27쪽에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쯤에 보면 됩니다. 저게 뭐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떨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안 놉니다, 시험에.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강력도시계획, 도시공계획,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건 우리 봤죠. 2절에 강력도시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면 돼요. 자, 그건 보실 거 없습니다. 자, 버렸습니까? 자, 그럼 강력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려면은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야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제목이 뭡니까? 예, 광역 계획권의 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 이 지역 일대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지정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이다 이 뜻이. 자, 저게 공항 같은 것이 우리가 강력시설이죠. 이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말은, 자, 낡은 거 새거로 바꾼다, 부족한 거 새거로 채운다, 자, 낡은 거 고친다,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뭐라 부른다? 정비라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설 체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 둘 이상의 인접한 둘 이상의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전부에 걸쳐 지정해도 되고 일부에 걸쳐 지정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그림에서는 자, 어디가 걸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광역시와 또 시군 지역이 걸친다는 뜻이죠. 시가 걸칩니다. 여기 도지역이랬죠. 그래서 광역시와 도지역에 창원시나 김해시에 걸쳐서 개발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상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 누가 지정할 거냐? 자, 2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도지역, 이걸 줄여서 우리가 시도지역이라 하죠. 여기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뜻이고, 자, 같은 도내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저게는 가덕도 저걸 지정을 하려면은 누가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광역시와 도에 걸쳤죠. 자, 그래서 여기 광역시와 도에 걸쳤으니까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게 광역기금 지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잖아. 누가 지정하기 때문에.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울산과 경상남도에서 반대해버리니까. 접근성 없다고. 네. 자, 저렇게 제가 그린 그림처럼 저런 접근성을 갖추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우리 국가에서 저 정도 예산 들어가서 저렇게 접근성을 갖추어서 저게 공항을 넣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몰라, 부산 출신 대통령이면 되겠지. 그 외 지역은 저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럴 경우 지정합니다. 그럼 도지사 지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도지사는 우리 전에 밀양시에 넣자라는 말이 있었죠. 밀양시, 여기에 김해시, 여기에 군지역, 뭐 합천군인가 어린군인가 여기에다 넣자 했죠. 이럴 때는 같은 도 안에 시군지역이죠. 이럴 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양시는 진짜 공항을 넣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가덕도 공항을 듣기 위해서 자 만든 겁니다. 실제 공항에 못 들어갑니다. 밀양에 가보면 밀양이 어떤 곳이에요? 산밖에 없는 도시예요. 산밖에. 산 40개 없어야 돼요. 공항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한다. 그럼 책에 봅시다. 지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구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다음 줄치입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이 지정할 수 있다까지 줄쳤습니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지정 목적이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태덕도, 시군 지역 전부 일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대상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충학습에 자, 그 부분은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가 지정할 건지 광역계획권이 자 줄칩니다.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에 지정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지정 절차 있죠. 자, 그거는 3사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 광역도시 놓으면 이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이 자주 나와요. 예. 지금 한 6번, 7번 냈어요. 예. 누가 지정하느냐. 자, 자주 나온다 하면 외우려고 하는데 외울 게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시도에 저렇게 걸치면은 누가?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그림 나타나면 이렇죠. 자, 여기에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도도 있고 또 옆에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도도 있다. 자, 이렇게 걸쳤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덕도에 들어갈 때는 광역시와 뭐가 걸쳤다? 경상남도 도가 걸쳤다 이 뜻이. 그럴 때는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 뜻이. 또, 자, 이게 도입니다. 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정하겠다. 자, 같은 도내일 때는 누가 지정한다는 겁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에 걸치는 형태와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치는 형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자, 광역도시 수립 사절로 가서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할 건지부터 봅시다.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구문에 따라 자,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되는데 1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할 때는 자,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줄칩니다.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그게 줄치고 자, 요 그림이 형태죠. 같은 도내 시군에 이렇게 같은 도내 시군에 걸쳤을 때는 이럴 때는 시장군수가 어떻게 수립해라? 공동 수립해라 이 뜻이요. 자, 그 다음에 관할 도지사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줄칩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군수가 줄칩니다.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그게 줄치시고 이럴 때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시장군수가 같은 논에 시군을 걸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수립 형태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면 되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왜 이 노느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이 잘 될까요? 자기 관할에 유리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립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협의 못하면 수립 못하겠죠. 그러면 승인 신청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시장군수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도지사에게 수립을 맡기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줄여서 협의거처 요청이라 합니다. 요청하면은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하자?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래서 시군에 걸칠 때는 공동 수립이 원칙이지만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 가장 이상적인데 협의가 안 되기 때 이런 부분들이 자 수립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났는데 3년이 기억이 난다든지 협의거처 요청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바로 시험에 떨어집니다. 예, 제발 배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왜 이 규정이 필요한지 그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광역계획군이 이제 둘 이상 시도관할구에 걸칩니다. 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군이 줄칩니다. 둘 이상 시도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 여기 줄치고 자, 요 형태죠. 시도에 걸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시도지사가 어떻게 수립? 공동 수립을 하면 된다. 자, 우리 저기에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간다면 시도에 걸치는 형태가 되죠. 그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가 어떻게 하라? 공동 수립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보면은 광역계획군이 지정한 날부터 줄칩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의 수립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기 밑줄 치시고 자,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이 됐습니까? 그렇죠. 최우선 시행과 관련돼서 이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누가 수립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 원만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협의가 안 되면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수립 못했으니까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국가계획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런 계획과 관련될 때는 자,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습니까? 수립을 하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원칙이지만은 자,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수립 못 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공동 수립,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공동 수립 보시면은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도로 광역도시에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시장이든 군수든 누구나 한 사람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시장, 군수, 도지사 3자가 어떤 수립한다?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무엇을 때 필요하냐? 자, 이 시장이 학교 선배고 군수가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 사회는 굉장히 선후배 관계가 아직도 만연합니다. 학연사에. 저도 옛날에 공직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학연 사회에 대한 떠신 밥도 먹어봤고 참 찬밥도 먹어봤습니다. 네. 처음에 청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자 들어가니까 청장님이 제 대학교 같은 과 선배예요. 들어가자마자 2년간 엄청 떠신 밥을 먹습니다. 자, 2년 뒤에 청장이 바뀌었죠. 네, 다른 청장이 오니까 니 뜨신 밥 많이 먹으니까 이제 찬밥 좀 먹어봐라고 저 부산항에
항만 그 구석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다 글로 자천시켜요. 3년 동안. 2년간 거기 있었어요. 예. 엄청 찬밥 묻죠. 예. 점심 한 그릇 물로 저 청에까지 들어가려면은 다른 사람 다 오토바이 주는데 저한테는 뜻이만 많이 묻다고 자전거 줘요. 그럼 비 많이 오는 날 우산 들고 자전거 타고 예, 예, 그래도 뭐안 묻고 맙니다. 폭이 예쁩니다. 예. 그냥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2년. 자, 이유는 보니까 이 학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둘이서 선후배 가니까 둘이서 딱 결합이 돼가 요 군수 몰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이 공동수립 해야 되는데 선배 후배 간에 서로 손잡고 요 이야기를 합니다. 양보해라, 양보해라. 2대1로 하면 불리하죠. 그럴 때 뭐 해라? 요청해라. 원만한 수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개입해서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듯이.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역시 요청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요청할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강력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시도지사 공동수립하는데 일방이 좀 공동수립에 원만치 못하다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3장안에 무슨 수립한다? 예, 공동수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 이거 외우려고 달라들어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공법의 첫 마디부터 잘못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사 공동수립이 가장 좋죠. 그럼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원만한 수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치면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이상적이지만은 협의가 안 되겠죠. 그런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자세하게 다 기억나면은 안 돼요. 그냥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다. 자, 성인권자 줄칩니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다만 다음 밑에 박스는 3, 4를 가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광역도시계획의 자 공동으로 수립하는 조정과 협의회 구성에 있어 1번 광역도시 조정에 관한 거 있죠. 3, 4를 가서 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운영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버리시고. 자,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한 번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강력도시 수립 절차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강력계획권도 저 가덕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고, 자, 저기는 시도에 걸치는 형태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무슨 수립해야 된다? 공동 수립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수립할 거냐? 자, 수립 절차에 관해서 봅시다. 자,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자, 강력계획권을 지정한 저기에 가덕도 일대에 자, 건축물 현황이나 자연 상태나 인구 동태라든지 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뭐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걸 줄여서 뭐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두 번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 자, 주민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써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도, 시군, 의회 의견 듣고, 또 시장 군수의
의견을 자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니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놓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개발 사업을 위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그 의견은 국민들의 의견부터 반영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 들어봐야 되죠. 뭘 써서? 공청회라는 것은 시청 강당 같은 데 전문가와 설명을 해줘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질문 답변을 갖는 시간을 뭐라 부른다? 공청회. 그걸 통해서 의견 들어봐라 뜻이고, 시도 시군의회. 즉 가덕도 같으면 자 부산광역시 의회가 있겠죠. 자 저기에 경상남도 도의회가 있죠. 의견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에 창원시와 김해시가 들어가죠. 창원시 김해시장의 뭐 의견도 들어라.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안이 하나 마련됩니다. 마련되면은 세 번째 절차가 협의 절차예요. 협의 절차라는 것은 이 계획의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 관련 행정기관이 있죠. 행정기관과 뭐도 한다? 의논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협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협의 절차 끝나면 심의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 심의기구에 이 계획을 상세하게 심사, 의결을 하는 것을 심의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절차도 거치고, 다섯 번째 성인이 필요할 때는 성인을 해줘야 돼요. 성인이라는 것은 이 계획을 하급기관이 자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 성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을 했을 때는 상급기관이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성인. 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승인권자니까 이때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협의 심의 절차만 거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이 계획안이 만들어지면은 자, 공고를 하죠. 계획이 만들어졌다라고 공고해주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준다? 열람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 절차가 끝나는데, 수립 절차는 간단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주로 시험에 묻는 거는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뭐 개최한다? 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선임권자죠. 이 계획에 이런 부분 중심으로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기초조사라고 되어 있죠. 자 기초조사의 의무, 광역도시를 수립하자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사항 중에 광역도시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줄칩니다. 조사하거나 청량을 하여야 한다. 자 그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하여야 한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노느냐? 강력도시에서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놓습니다. 틀리겠죠? 생략 안 돼요. 원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제출 요청이나 전문기관 의뢰는 버리시고, 3번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자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로 갑니다. 공청회라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다음 줄칩니다.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은 광역도시에게 반영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뭐 개최한다? 공청회. 모충학습의 공청회 개최 절차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1번에 자 봅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 병리하려면 자 미리 다음 줄칩니다. 관계 시 또는 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지자체 의견도 들어봐라 뜻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때는 직접 듣지 않습니다. 송부에 의해서 듣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 수립 병리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안을 송부해야 되죠.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접 의견 듣는 게 아니죠.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의견 제시 시도 또는 시 또는 군 의회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안에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이 많아지면은 광역도시의 승인 절차로 가야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를 수립 병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습니다. 자 승인 절차는 협의심의 절차인데 그냥 보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변경 갈로 떼놓으시고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냥 협의 심의 절차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역시 의견 제시 기한은 며칠 내다 30일 내 합니다. 자 승인 후 송부 공고 일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서류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여기 있는 절차 있죠. 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 자, 별 그 하긴 없어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 병리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 여기도 똑같이 앞에 똑같아요. 협심 절차 거친다는 뜻이죠.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 승인하거나 광역도시 수립 변경 갈로 떼놓으시고 하려면 자 관계 행정기관 장 갈로 떼놓으시고 협의한 후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야 됩니다. 자 역시 의견 제시도 30일 내로 돼가 있죠. 승인 후 송부 공고 열람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행정기관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서류받은 시장 군수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당해 시군 공부에 공고하고 일반이 자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절차를 이래 보면은 자 우리가 저기 가덕도에 공항을 넣게서 부산광시장과 경상남 도지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 기초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다 조사합니다. 예, 뭐 하루아침 조사 되겠어요? 몇 년 걸립니다. 이것도. 자 의견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쪽의 주민의 또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쪽 주민의 공청을 통해서 의견 들어봐야 되고 부산시 경상남도 의회 의견 들어봐야 되죠. 또 저게 창원시장이나 자 김해시장 의견도 들어보고 자 이렇게 알이 마련되면은 자 여러 가지 행정기관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도 거쳐서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누가 승인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해 줘야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 승인합니다. 그럼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수립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해 주면은 자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시도지사가 일반에 볼 수 있도록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가덕도에 광역계획군이 지정되고 이 계획이 수립돼야 공항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기에 가덕도에 정말로 공항이 들어간다면은 자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경상남도 일대, 부산, 울산광역시 일대 전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부산 3자가 협의가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로 갑시다. 자, 총설의 의의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시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 공방구조와 그 다음 줄칩니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까지 줄치고. 자, 그 다음 그냥 읽읍시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을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이 뜻이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단일한 행정구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적,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첫째,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 제시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라 했죠. 그 다음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는 의무적으로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계획 성질이 여기에 갖다 붙었죠. 자, 이런 종합계획 성질 때문에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인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시든 특도든 시군적이든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상시 수립해야 돼요. 상시. 늘 수립대가 있어야 돼요. 그 울산광역시에도 늘 수립대가 있겠죠. 예. 자, 상시 수립대가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뀔 수도 있죠. 이 계획을 바꿔줘야 됩니까? 안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상시 수립돼 있는 관계로 5년마다 뭘 해야 된다? 재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어디를 잠시 보시느냐 하면은 39쪽에 보세요. 39쪽에 자, 밑에 하단에 4번에 재검토라고 찾았습니까? 그 부분 옆에 씁니다. 상시 수립이라 썼어요. 이 계획은 늘 수립대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줄칩니다. 5년마다 관할구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 강력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죠. 왜? 필요할 때만 수립하고 쓰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울산광역시 생긴 이래로 계속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국토재건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울산광역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계속 수립되어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책을 앞으로 35쪽으로 갔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그 밑에 강력도시계획과 도시공의 관계는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여기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 기준에 가서 1번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해가 있죠. 자, 그거는 5, 6월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3절로 가서 수립 대상적. 자, 거기로 자 갑시다. 자, 이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할 건지, 수립권자와 어디에 수립할 건지, 대상지역. 자, 특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누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해라. 관할구역장이 수립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을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이 계획 수립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의무적 수립이라 되어 있죠.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줄치고 옆에다 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 X라고 선하면 되지요. 자, 그렇게 썼어요. 재량적 수립이라 되어 있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를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군은 줄칩니다.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박사는 1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다음 줄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2번에 줄칩니다. 관할구의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 예.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에는 수립을 하지 말아야 뜻이요. 자, 그럼 이건 왜 이런 곳은 수립하지 말았느냐? 한마디로 자, 개발 여건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수립하지 말아야 되지. 자, 우리나라 가장 개발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있네, 수도권. 개발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할 때는 무조건 수립해. 인구수 관계없이 무조건 수립해. 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수도권이니까. 그 다음 개발 많이 하는데 어디예요? 광역시 주변 지역. 그 광역시 주변 지역은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인구수와 관계없이. 자, 그 다음 개발 많이 하는 곳이 인구가 10만 명 초과되는 지역.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런 곳이 개발 여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이런 개발 여건이 많은 곳이 아닌 곳은 개발 여건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 경계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 있느냐? 자, 강원도에 가면 태백시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곳이다, 이런 곳이. 옛날에는 우리가 탄광이업이 한참 활성화될 때는 태백시의 인구가 30몇만 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탄광이 다 폐광됐죠.
그리고 다 빠져나가고 지금 7만 명 정도, 6만 내지 7만 정도가 인구돼 있는데, 태백시를 가보면은, 태백시는 이렇게 강원도에, 자, 이렇게, 자, 우리 태백산맥 있죠? 요 중턱에 있어요, 태백시가. 태백시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에. 800고지쯤에 있습니다. 7, 800고지. 요, 한번 가보면은 참 서글픕니다. 폐허가 된 도시처럼 보여요. 다 그 옛날에 살던 탄광업을 하던 사람들이, 강부들이 살던 집들 있죠? 낡은 빈집들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에는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약초 캐러. 함부로 산에 가 약초 못 캡니다. 왜 못 캡니까? 산림법 위반입니다. 자, 여러분 산에 우리 저 자연인이다 하는 TV 프로 있죠? 그거 캐죠? 밑에 뭐 넣어놨습니까? 허락받고 한다고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모든 산에 있는 산림은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 여건이 없죠. 그래서 수립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할 수 너무 가난하니까 묵고 살 게 없으니까 만들어준 게 뭡니까? 그렇죠. 카지노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곳은 이 조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노느냐 이런 것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5만 명인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다.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지. 수도권에 속한다 했잖아. 속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광역시 경계하면은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든 광역시 경계를 하면 인구수 관계없이 어떻다?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입니다. 이 시군에 이 광역도시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있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면 또 수립하면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수립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인접한 관할구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사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제4절에 가시면 수립 승인 절차라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잠시 또 쉬었다 갑시다.